안녕하세요. 삼달린입니다. 한동안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운영하게 된 계기가 30살까지 1억을 모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이유는 제가 올해 초만 해도 가졌던 재테크에 대한 사고방식이 올해 중순에 들어오면서 재테크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해오던 재테크 방식을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했고 저만의 재테크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콘텐츠를 올리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의 재테크 방향을 바꾸고 나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모으려고 했던 돈을 2달 만에 모아서 저의 최종 목표였던 1억을 거의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재테크에 이제 막 입문을 하고 계시는 20, 30대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사고 전환을 해왔는지 공유를 해드리면은 아주 조금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2020년 9월 딱 1년 전이죠? 그때 당시 저에게 있어서 재테크 수단은 직장을 다니는 거였고요. 주말에 알바를 하는 거였어요. 직장을 다니면은 월급이 나오죠. 그리고 주말에 알바를 하면은 똑같이 알바비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모아서 절약을 하고 저는 적금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적금을 크게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은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95%를 차지했었고요. 그때 뭐 주식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의 현금 중에서 5%만 주식에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원의 작은 배당금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보면은 2020년 9월에 제가 했던 재테크 수단은 저의 시간과 노동력을 100%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저 자신을 갈아서 돈을 저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약 3년을 더해서 1억을 모으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 재테크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산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2021년 9월 현재 제가 재테크 책들을 읽으면서 바꿨던 저의 재테크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다녔던 이 알바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똑같이 월급이 나오고요. 부동산은 월세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서는 똑같이 배당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적금을 했었죠. 이걸 가지고 플러스 부채를 이용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틈틈이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현재 월세가 나오고 있고요. 배당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자체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주식의 크기도 현재 부었던 돈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대로인 거는 저의 월급이죠. 이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머물고 있어요. 작년과 현재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작년에는 시간과 노동력을 쓰는 것이 100%였죠. 근데 현재는 현금 흐름을 없애고 이 현금 흐름을 모두 자산 투자를 했어요. 자, 이 자산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 나오고 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플러스 자산의 크기가 계속 매일매일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저의 부동산은 2달 전보다 20%가 올랐고요. 저의 주식도 18%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얘는 2달 됐다고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이 노동은 한 50%? 그리고 이 자본, 이 자산에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게 50%, 저의 자산이 저의 제2 분신이 저의 절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22년 9월에는 똑같이 직장을 다닐 거예요, 저는. 그리고 부동산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갈 거냐면요.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직장에서는 똑같이 월급을 받게 되겠죠. 부동산은 내년 9월에는 제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월세는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배당금이 계속 나올 거고 이 배당금을 토대로 제 투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수익을 통해서 저는 대출금 그리고 관리비를 내서 주거비를 해결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부동산, 저의 주식이 그대로 계속 저의 역할을 50%를 해주고 이 사업을 새로 추가를 해서 얘가 저의 30%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직장이 월급이 저의 20% 주게 만드는 것이 저의 내년의 목표예요. 제가 간결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모은다. 그리고 이거를 모으는 기간 동안 책을 미친 듯이 읽는다. 최소 10권. 플랜을 짜셔서 책을 읽고 돈을 모으는 플랜을 짜세요.
그러면은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코인, 뭐 달러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자산을 무조건 키웁니다. 이걸 쏟아서 키워요. 가능하면 부채까지 일으켜서. 이건 좋은 부채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내가 일하는 시스템에서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얘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노동력은 계속 감소하게 만들고 이 자산력은 계속 올려야 돼요. 이걸 누가 더 빨리 성공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자립이 경제적 자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빨리 이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가격도 맨날 오르고 있고 우리의 연봉은 그대로고 근데 마냥 회사만 다니고 월급만 모아서는 솔직히 답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 부모님 세대처럼 30년 융자 받아서 아파트조차 살 수가 없는 세대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시대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